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제 소개는 지난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제 포트폴리오고요. 어제 테슬라가 좀 내렸던 관계로 수익이 약간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 테슬라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지는 바로 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시간 2020년 9월 18일 오전 미국 장마감 시황은요,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돈을 퍼주는 그런 재정 정책이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견해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이 가야 시장이 좋아지는데 그게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강력하게 경기 부양책이나 양적 완화를 해주길 바랬는데 소극적인 얘기들만 나오고 적극적인 정책이 하나도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이 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이 실망감으로 인해서 패드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어제의 장에서 장 막판에 급격히 주가가 떨어졌고 이제 오늘까지 그 여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고 하는 회사인 스노우플레이크 있죠. 여기 어제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정말 널뛰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기술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논쟁을 좀 일으켰거든요. 그러면서 특히나 나스닥 기술주들을 좀 같이 끌고 내려간 경향이 있습니다. 3대 지수를 보시면요, 나스닥이 특히 많이 내렸죠. 장이 시작하기 전에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이상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장 시작할 때 한 마이너스 2.5% 정도로 시작을 해서 초반에 꽤 회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 중반부터 다시 하락을 했다가 막판에 약간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종목들을 몇 개 보면요. 애플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신제품 발표회가 있었는데 아이폰이 안 나왔죠. 사실 애플의 수입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이폰인데 이 아이폰에 대한 발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실망감을 위해서 어제 오늘 주가가 좀 약한데요. 근데 뭐 아이폰이야 어제 안 나왔다고 해도 뭐 10월에 나올 거고 뭐 나올 게 확실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나오는 시기가 좀 뒤로 밀렸을 뿐이지 애플이란 회사의 뭐 주가를 떨어뜨릴 만한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애플 주주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M의 인수 합병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 강세로 갔다가 이게 뭐 중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협의가 없으면은 인수가 불발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좀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마찬가지로 사실 ARM을 합병을 하던 안 하던 엔비디아의 자체의 미래 성장성은 확실하기 때문에 요건 역시 큰 이슈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 시작 전에는 거의 뭐 $400까지 떨어졌다가 장 시작할 때도 $408라는 400달러 초반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 상황인데요. 테슬라는 뭐 지금 뭐 내릴 때는 항상 다른 종목보다 두세 배씩 내리고 또 오를 때는 다른 종목보다 두세 배씩 오르는 그런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죠.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에 배터리 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배터리 데이 전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가격이 낮아져 있는 게 사실 테슬라 주주들한테는 더 좋습니다. 왜냐면 배터리 데이 전에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너무 높아졌다가는 배터리 데이 때 뭐 정말 엄청난 게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오히려 이제 기대감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빠르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배터리 데이 전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배터리 데이 발표를 하면서 그 기세로 주가가 오르면서 마무리되는 게 사실 테슬라 주주분들에게는 훨씬 더 주가가 더 바람직하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한 4% 정도 떨어진 거는 오히려 더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테슬라 한 종목밖에 안 갖고 있지만 오늘의 하락이 조금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저는 지금 건강한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전체가 워낙 고평가였고 결국 그게 쌓이면 빛처럼 되는 거거든요. 떨고 가는 게
훨씬 더 앞으로 건강하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 뭐 조금 더 진행된다고 해도 저는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위주로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요즘 주가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요,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계속 시장을 예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는 뉴스나 전문가들의 말을 굉장히 열심히 찾아보는데요. 시장을 예측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내리면요, 항상 내린다고 주장하던 전문가들이 나와서 내 말이 맞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오를 때는 또 항상 오른다고 주장했던 전문가들이 나와서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이렇게 서로 그냥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게, 이런 게 시장입니다. 예측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전문가도 신이 와도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하는 만큼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종목에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지만 모니터링 하는데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기업의 펀더멘털이 미래 성장성이 그대로인데 시장이 하락을 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요,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살 때입니다. 그 기업의 미래 가치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내려가는 거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시장의 영향으로 모든 주식의 주가가 내려갈 때 공포를 느끼면서 파는데요, 오히려 박앤세일이라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추가 매수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좋아서 모든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고 과열될 때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에 안심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좋은 수익률을 올리기 어렵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모두가 살 때 사고 기업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주식의 주가가 내려갈 때, 그럴 때 공포에 팔아요. 이런 대박 할인 찬스는 좀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평소 사고 싶었던 주식을 세일 기간이라 생각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겁니다. 건강한 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또 세일 기간이니까요. 이럴 때 사고 싶었던 주식이 있으면 더 담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